네, 안녕하세요. 케이크 권정호입니다. 아주 작디 작은 유튜버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주신 덕분에 의외로 꽤나 많은 광고 문의가 들어와요. 근데 그 광고 문의 중에서도 진짜 신박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샌디스크 프로페셔널 프로 도크 4라는 제품인데, 이게 독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긴 했지만 좀 일반적인 독이랑 느낌이 다릅니다. 일단 생김새부터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죠. 오늘은 이 녀석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샌디스크의 프로 도크 4라는 제품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썬더볼트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이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촬영할 때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메모리 카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메모리 카드 리더기를 이렇게 커스텀 해가지고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웨스턴 디지털에서 제어해 주신 대로 꽂아놨지만, 이걸 만약 제가 사게 된다면 요거랑 요거는 아마 빼버릴 것 같고, 요거 SD 카드 들어가는 걸 3개 구입해가지고 CF 익스프레스 들어가는 거 하나랑 SD 카드 들어가는 거 3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쓰는 카메라가 C70이랑 C300 마크 3이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레드 유저라면 미니맥을 2개 정도 구입해서 끼울 것 같고, 또 알렉사 미니 같은 걸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C패스트 2.0 리더기를 다수 끼워 놓으면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카메라에 맞는 리더기를 이렇게 커스텀 해가지고 꽂아 쓸 수 있는 굉장히 신박한 제품입니다. 심지어 여기 이 리더기들은 꺼내가지고 뒤쪽에 USB-C 코드를 연결하면 그냥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 곳이라면 이 리더기를 뽑아가지고 그냥 단독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촬영 편집 좀 해본 사람이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현장 편집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되게 깨알같이 잘 넣어놨는데요. 이 도킹 스테이션의 다른 구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후면에 썬더볼트 3 포트와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어서 4K 모니터를 듀얼로 60Hz까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8K의 경우는 30Hz까지 한 개 연결이 가능한데, 유선 이더넷 포트도 지원을 하고요. 노트북은 여기 연결된 썬더볼트 3의 호스트 포트랑 연결하면 되고, 87W까지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인도 복잡하지 않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면 포트 구성도 나쁘지 않아요. 3.5파이 오디오 입출력 단자가 있고요. USB-C 포트가 2개 있는데 이거는 10GBps의 속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5W로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 오른쪽에는 USB-A 포트가 있어요. 속도는 5GBps 정도. 엄청 빠르진 않습니다만, 동글을 꽂는다든가 인터페이스를 꽂는다든가 하는 등의 용도로 굉장히 유용하고, 10W로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정도는 물려 놓으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해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배터리 충전기 찾으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이 리더기는 샌디스크 프로페셔널의 프로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기 카드가 들어가는 부분은 카드 리더 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최대 4개의 리더 베이가 있고, 여기에 각 프로 리더를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진짜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여기 점 3개 눌린데 눌러서 열고요. 잘 보면 여기 프로 리더 발 부분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요철 부분이 있어요. 베이의 모양이랑 요 리더기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생긴 대로 맞춰가지고 그대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싹 덮어주면 끝이에요. 게다가 이 프로 리더를 구입을 하게 된다면 USB C2C 케이블을 함께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에 끼워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따로 분리해서 리더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독을 이거 편집실에 그냥 놓고 쓰신다면 촬영을 나가실 때 이 안에 리더기를 굉장히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리더기 분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뚜껑을 열고 커버를 열어주고요. 이 프로 리더 위쪽에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손잡이가 나와요. 이걸 이렇게 그냥 잡아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들고 나가서 촬영장에 가서 리더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세심하게 디자인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프로 리더의 경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발열 해소에 아무래도 유리해 보이고, 특이하게 여기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잠궈 놓으면 덮어 쓰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서 실수로 메모리 카드에다가 동일한 이름의 파일을 덮어 쓰거나 하는 끔찍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속도는 프로 리더 중에서 이 멀티 리더기 5GBps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10GBps를 지원합니다. 네, 이 제품이 제가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것도 발열 해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성이겠죠. 근데 제가 더 눈여겨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좌우에 육각 렌치나 별 나사 같은 걸로 풀 수 있는 나사들이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총 8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나사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사를 한번 풀어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나오게 됩니다. 촬영할 때 진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나사인데 나사 홀이 있으니까 매직암이랑 SSD 홀더 같은 것들을 달아서 사용하면 진짜 편리했어요. 한번 달아볼게요. 자, 이런 매직암이랑 이 홀더를 활용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아서 활용을 했는데 이거 진짜 편리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세심한 부분인데 이 독에 4분의 1인치 나사홀 넣어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저한테 개발하라고 해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 디테일이었고 제가 이 도킹 스테이션을 써보면서 만족감이 가장 높았던 기능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독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현장 백업용으로 이 독을 활용을 해봤는데 일단 전원 연결하고요. 노트북이랑 연결을 하면 끝입니다. 보통 저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SSD에 동시에 이중 백업을 하는 편인데 SSD에 이런 식으로 매직암으로 고정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 여기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직암 작은 게 하나도 지금 없어가지고 하나는 그냥 바닥에 놓고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SSD가 바닥에 굴러다니게 되면은 책상이 또 좁잖아요. 그런데 누가 툭 쳐가지고 떨어뜨린다든가 뭐 밟는다든가 위에 뭘 무거운 걸 올린다든가 이럴까봐 이게 항상 두려웠었거든요. 현장에서 이렇게 크게 두 개 달고 다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분의 1인치 나사홀 넣으신 분 천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세팅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전원 커드 하나만 딱 연결한 상태로 모든 것을 독에 연결을 해서 백업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아무튼 이렇게 SSD를 두 개 연결하고 그리고 고프로를 촬영한 마이크로 SD 카드, 그다음에 C70으로 촬영한 B캠 여기 넣었고 C300 마크 3로 촬영한 A캠 여기 넣었고요. 이 세 개 메모리를 동시에 지금 다 집어넣고 두 개 SSD에 이중 백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동시에 수많은 메모리 카드와 저장 장치들을 연결했을 때 속도랑 안정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진짜 이 도크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백업을 한번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녹화. 고프로 소스가 27.69기가 있고요. SD 카드에는 100.37기가 있네요. CF 익스프레스 B 카드에는 167.68기가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SSD에 하나는 183기가 정도가 차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50기가 정도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SSD들은 다 쌩쌩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백업을 시작했고요. 사실 정석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현장에서 데이터 백업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개의 메모리 카드 그리고 SSD 이런 것들을 무전원 허브 같은 데 물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긴 합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죠. 네, 지금 속도를 보면 이렇게 3개의 메모리에서 SSD 2개 백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나 CF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확실히 빠르긴 빠르네요. 이게 용량이 꽤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동시에 두 군데에다 백업을 하는 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지금 화면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걸리는지는 PD님께서 편집해가지고 넣어주실 겁니다. 이게 약간 속도가 느려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CF 익스프레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쓰기 읽기 속도가 1000MB/s가 넘는 데다가 이 리더기가 지원하는 속도도 10GBps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동시에 여러 개를 연결해 놨잖아요. 이것도 UHS-2 SD카드 V90짜리이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이론적으로는 300, 뭐 일반적으로 한 250MB/s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동시에 이 SSD에 넣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SSD의 경우에는 1000MB/s 정도의 속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SSD들의 대역폭이 각 카드 리더기들의 속도를 총합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SSD에 이중 백업하는 게 아니라 맥북에 그냥 다이렉트로 백업을 하게 된다면 속도가 훨씬 괜찮긴 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백업을 하는 시나리오에서 저희 경우에는 맥북이나 컴퓨터에 직접 백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통 백업을 이런 식으로 하죠.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한 개씩 백업을 할 때를 대비해서 이 리더기의 각각의 속도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 속도 측정한 걸 보시면 카드가 가진 스펙대로 제가 예상한 대로 데이터 백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리더기의 성능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중 백업이 완료가 되면 백업이 완료된 카드는 바로 뽑아가지고 촬영팀에게 다시 넘겨주고 SSD 하나는 편집실 보내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또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나 연출자가 뭐 컷 편집한 것을 보고 싶어 한다든가 색 보정을 뭐 어떻게 할지 옵션에 대해서도 궁금해 한다면 SSD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편집도 가능합니다. 또 만약에 현장에 여유가 있거나 편집실에서 뭐 도구를 활용해서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뒤쪽에 DP 포트나 혹은 여기 썬더볼트 포트를 통해서 모니터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색 보정 같은 거 하실 거면 여기 USB A 타입이 2개 있죠. 여기다가 다빈치 동글 껴주고 키보드 마우스 동글 끼워가지고 다빈치 바로 켜서 SSD에 백업된 파일을 바로 편집하고 보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도 뒤쪽에 썬더볼트 3 포트가 하나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촬영본이나 현장 편집 프로젝트 파일을 공유해 달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공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촬영장에서 현장 편집하고 있으면 다 와서 보거든요. 촬영장에 인싸가 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거 한번 써보시면 다 와서 구경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제품을 써봤기 때문에 이걸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겪은 것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 제가 장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메이저한 카메라들이 대응하는 다양한 리더기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영상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예전 사진기에서 많이 쓰이는 CF 카드, 그리고 미러리스, FX6, 뭐 C70 같은 것들에서 많이 쓰이는 SD 카드, 뭐 또 드론이나 액션캠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있고 C300 마크 3, C500 마크 2 등 뭐 이런 널리 활용되고 있는 CF 익스프레스 B 타입 카드, 알렉사 미니에 들어가는 C패스트 카드, 뭐 레드에서 사용되는 미니맥, 뭐 이런 진짜 애지간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들은 거의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게 전부 다 모듈 형식이잖아요. 이게 자기 입맛에 맞게 커스텀이 가능하죠.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카메라에 맞춰가지고 여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긴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C300 마크 3, C70 그리고 뭐 고프로 드론 정도를 가장 자주 운용하기 때문에 이 프로 리더 CF 익스프레스 하나랑 그리고 프로 리더 멀티카드 3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4개 구성해가지고 사용할 것 같거든요. 만약 방송국 같은 곳에서 뭐 C300 같은 걸로 8대 멀티캠 예능 같은 거 촬영한다 그러면은 뭐 CF 익스프레스 리더기 이거 4개 쫘라락 달아놓으면 백업 뚝딱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 리더기들을 각계로 또 빼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쓸 수도 있으니까 독에 전원을 연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백업이 가능한 것도 정말 유연한 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좀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긴 했지만 소니 계열의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파7S3라든가 뭐 FX3, FX6 뭐 이렇게 최근 많이 활용되는 소니 계열의 카메라들이 CF 익스프레스 A 타입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프로 리더가 아직 CF 익스프레스 A 타입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사실 이 정도 되는 도구를 현장 백업용으로 많이 쓰실 텐데 현장에서 이 정도 백업 요원을 굴리려면 아마도 뭐 좀 예산이 큰 현장일 것 같거든요. 또 그런 현장은 또 알렉사 같은 하이엔드급의 카메라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알렉사 미니는 C패스트를 쓰지만 최근 나오는 뭐 알렉사의 신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를 쓰는 추세고, 또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소니의 하이엔드 카메라인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S/S 메모리 카드를 쓰는데 이런 하이엔드급 카메라들을 위한 백업 모듈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어요. 물론 이런 카메라들은 뭐 원캠, 투캠 정도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각자 뭐 그냥 리더기를 연결해서 써도 괜찮긴 하겠지만, 제가 이 프로도크 4를 써보니까 이게 멀티캠 동시 백업이 아니더라도 그냥 원캠만 백업하더라도 이거 나사홀도 그렇고 다양한 입출력 단자들도 그렇고 이 제품으로 현장 백업을 할 때 만족감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듈 형식이니까 이 리더기만 개발을 하게 되면 될 듯도 하지만 아무튼 당장 지금은 없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건 프로도크 유틸리티 앱이 윈도우 버전이 없는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예전에랑은 다르게 요즘에는 윈도우 노트북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좋아져가지고 윈도우 노트북도 현장에서 백업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유틸리티 이것도 윈도우용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촬영하시는 분들, 편집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촬영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로 작업을 하고 또 보존을 하는 일은 의외로 정말 성가시고 힘든 작업입니다. 일단 촬영을 했으면 촬영본을 백업을 해야 될 거고 큰 현장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편집 느낌을 보기 위해서 현장 편집 요원이나 현장 색보정 요원이 동행하기도 해요. 혹은 또 방송 촬영처럼 많은 숫자의 멀티캠을 배치해서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엔 빠르게 백업을 진행하면서 백업을 하고 카드 드리고 다시 백업을 받고 다시 카드를 드리고 이렇게 연속된 촬영을 해야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조그만한 리더기들을 활용하는 편인데, 하지만 이런 조그만한 백업용 장비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일단 노트북 전원을 빼다 쓰다 보니까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가 속도 또한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는 맥북으로 보통 백업을 하는데 맥북은 맥북 프로라고 하더라도 포트가 뭐 엄청 많은 편은 아니라 가지고 백업을 할 때는 허브를 항시 집참하는 편입니다. 맥북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트북이라도 뭐 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리더기별로 또 다양한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케이블에 맞는 포트가 내 노트북에 없어서 또 어차피 허브나 별도의 독을 들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백업이라는 게 은근히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실제로 저희도 현장 백업 실수로 뭐 카메라 하나에 카드를 통째로 날려먹은 적도 있었는데 진짜 그게 노래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진짜 이게 전원만 들어오는 환경이라면 샌디스크 프로페셔널 프로도크 4가 주는 쾌적함 그리고 안정성은 정말 좋았고요. 동시에 많은 카드들을 동시에 두 개의 SSD에 거기다 이런 식으로 리그 구성까지 해가지고 이중 백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게다가 내가 원하는 카메라에 맞는 리더기를 이런 식으로 모듈 형식으로 커스텀도 할 수 있고 진짜 좀 갖고 싶은 제품이긴 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